옛날 어린 시절 내가 다녔던 학교에 약간 모자란 형이 한 명 있었다. 나보다 2살이 많았던 그 형은 늘 침을 흘리고 다니며 반곱슬 머리가 떡진 채 굵은 입술에는 항상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, 그 일을 목격하기 전엔 그 피라는 게 어려서인지 그리 신경 쓰이지 않았다. 당시 내가 살던 곳이 농촌이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거리는 늘 자신의 몸이었기에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나 싶다. 더군다나 그 형은 말을 잘 못했다. 더듬거리면서 한마디씩 말을 꺼내긴 했는데 그 말도 거의 알아듣지 못할 수준이라 그 깡촌 시골 분교 선생에게도 무시를 당하곤 했었다. 하물며 지나가는 5살 꼬맹이도 그 형을 보고 무시를 했는데 더 말이 필요했을까? 무더운 여름날, 하루는 내가 숲으로 바람을 쐬러 갔었다. 숲속 그늘 속을 걷거나 바위 위에서 낮잠을 즐기는 게 그 당시 내 취미였던지라 방학 땐 항상 숲속에 머물며 지냈었다. 나아가 한겨울에도 숲속에 있고 싶어 큰 바위 밑에 몇 달간 공을 들어 굴을 파고 아지트를 만들었던 나였으니 말 다 했지. 항상 오르던 그 산에,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그 바위에 올라 나는 잠을 자고 있었고, 해질 무렵이 되거나 해가 떨어져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. 그리고 그날 나는 지금도 미스테리라는 단어로 남겨져 있는 내 머릿속 그날을 기억을 얻게 되었다. 산 너머로 해가 기울어가는 걸 본 나는 몸을 일으켜 대충 옷을 털고 바위 아래로 내려왔다. 밥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난지라 꾸중할 할머니가 떠올라 핑곗거리를 생각하며 숲을 걷고 있었다. 시끄럽게 울어대는 벌레 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, 그리고 그 소리 틈을 타고 뭔가 찍찍 쩝쩝대는 소리가 조금씩 들려왔는데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소리라 호기심이 생겼다. 그리고 호기심은 호승심을 낳았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하겠다는 충동욕을 일으켰다. 소리의 근원을 찾아 걸었던 게 아마 30분 남짓. 해져가는 산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건 항상 다니던 산길이었고 늘 비상용으로 후레쉬를 들고 다녔으니 헤매는 일은 없었다. 마을 끄트머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귀신 나무라 부르던 가지가 축 늘어지고 곳곳에 오색띠가 메어져 있는 나무 밑에서 그 형을 보았다. 그 바보 형. 다행히 불을 밝히고 있는 낡은 가로등 불빛에 내 후레쉬의 빛은 눈에 띄지 않았고 숲을 속에 숨어 모든 걸 볼 수 있었다. 뭔가를 질척거려가며 허겁지겁 먹고 있는 그 형은 주위를 두리번거려가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으르렁대고 있었다. 어려서인지 무섭다거나 위화감은 들지 않았다. 다만 호기심이 더더욱 치밀어 올라 그 형이 먹고 있던 것에 눈을 집중했다. 하지만 나무 줄기가 만들어낸 그림자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옆으로 한 걸음 발을 옮기던 순간 발 아래 장가지를 밟고 말았다. 놀란 나는 그 형이 있던 곳으로 눈을 돌렸고 순간 늑대 울음소리와 비슷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. 그 형이었다. 다행히 나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. 가로등 불빛을 마주한 그 형의 입과 손엔 피가 흥건했었고 무언가의 뼈 같은 게 왼손에 들려 있었다. 하지만 내가 더더욱 놀랐던 건 그것이 아니었다. 이 울음소리, 몇 년 전부터 밤마다 들려오던 소리였다. 마을 사람 누구도 그 소리의 이유를 자세히 알지 못했고 그냥 산에 사는 산짐승의 소리라고 치부했었기에 나를 포함해 마을 사람들은 그리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었다. 허나 진실은 이것이었다. 바로 이 형이었다. 움직이기 시작한 그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고 나는 몸을 숨겨 더더욱 조심스럽게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.
학교에서 본 그 형은 두 발로 걷고 있었고 손이나 몸에 피 같은 거 전혀 보이지 않았다. 이상한 울음소리도 내지 않았고 다만 입가의 피는 늘 보던 것과 똑같았다. 생각해보니 굵은 입술에 묻어져 있는 그 피는 절대 굳거나 옅어지지 않았었다. 학교를 마치고 향한 곳은 마을 끄트머리에 있던 귀신나무. 어제 그 장소. 그 형이 뭔가를 먹었던 것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다. 내가 잘못 본 걸까? 하지만 분명히 그의 손과 입에 낭자한 그것은 피였다. 만약 이곳에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면 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을 것이다. 하지만 정말 아무런 이상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. 하다못해 주위에 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. 그날 이후 나는 몇 번이나 그곳 근처에 숨어 그 형의 모든 걸 목격했고 눈에 담았다. 하지만 다음 날이면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동네 바보로 변하는 그를 보았고 그곳 근처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저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만이 자리할 뿐이었다. 그때부터였을 것이다. 믿지 못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.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는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괴물의 그것이었다. 증명할 길이 보이지 않는, 그러나 내 눈에는 분명히 보이고 있는 이 모든 진실. 그 어린 나이에 증명이라는 말을 머리에 새길 정도로 그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. 꿈속에서도 보이는 내가 목격하고 있는 그 장면. 그것을 밝힐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실행치 못한 것은 지금도 왜인지 나조차 궁금하다. 두려움 때문이었을까? 울고불고 때렸어 마을 어른들과 함께 목격했다면 분명 마을 어른들은 그 현장을 잡았을 것이 분명하다. 더불어 그의 정체와 그가 먹고 있던 그것도. 그 일을 목격한 지 거진 1년이 지났다. 나는 개울가에 앉아 가재를 잡으며 놀고 있었고 한창 가재를 잡아 집게 다리를 잘라내려고 하고 있는데 같은 마을에 살던 동생 하나가 다가와 나에게 말을 건넸다. 경구 형 죽었대. 어른들 말로는 오늘 아침에 마을 저수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더라고. 어린 나이라면 누군가의 죽음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줄은 모른다. 하다못해 자신의 가족이 죽는 일이 있어도 말이다. 그저 한 번 울기만 할 뿐이지. 허나 그때 나는 왜 죽었을까? 나 말고도 누군가 알고 있었나? 하는 생각이 심각하게 들었다. 그가 죽고 난 후 나는 몇 번 그 나무 아래로 찾아갔다. 허나 반기는 것은 스산하게 부는 바람과 그 바람에 날려 흔들리는 귀신나무의 밧줄과 이파리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. 우두커니 비추고 있는 가로등은 언제부터인가 불이 간당간당하더니 한 번씩 꺼질 때도 있었다. 그 형이 죽고 난 후 얼마 안 되어 나는 가정 형편 탓에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고 그곳에서 초중고를 졸업하여 성인이 되었다. 그리고 나는 기억 속의 모든 걸 담아둔 채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그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. 아직도 나는 그날의 일이 분명한 진실이라 당당히 밝힐 수 있다. 거제도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으며 나만이, 아니 일부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 믿고 있는 그 이상한 이야기. 나는 지금 그 20여 년 전의 일이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떠올라 그 마을, 내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 거제도에 내가 살았던 그 옥산 마을에서 그리고 그를 목격했던 그 나무 아래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. 내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. 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진정 부정하고 싶은 건 지금 이 자리에, 아직도 이 자리에 그 가로등 불빛이 아직도 간당간당 불을
깜빡이고 있다는 그것.